광화문 텐트 투쟁 24일째입니다. 또 박근혜 대통령께서 옥중 투쟁을 하신 지가 794일째 되는 날입니다. 2017년 3월 12일 좌파들은 촛불혁명 완성을 얘기했고, 박원순 서울시장은 광장의 봄날을 얘기했습니다.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 앞에는 공권력에 의한 죽음이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치고 경찰의 살인적 무기로 인하여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실신해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소방청 국정감사 자료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은 현장에서 4분이 돌아가시고 9분이 위중한 상태로 병원에 이송되셨고 76명이 부상을 당했다. 그런데 수많은 분들은 거기에서 많은 지인에 의해서 소방차가 오지 않기 때문에 그냥 지인에 의해서 병원으로 갔고, 그 뒤의 상황들은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 현장에서의 목격담을 들어보면은 많은 분들이 정신 잃은 상태로 죽음을 앞두고 절규하는 모습들이 있었다. 또 그 중에 대부분의 분들은 여성분들인데 여성분들의 사망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의 목격자는 여성분이 분명히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다. 현재 소방청의 자료는 남자 4분만 이렇게 사망자 명단에 올라와 있습니다. 또 하나는 9분이 병원에서 위급한 상태로서 병원에 실려갔는데 그분들에 대한 인적 사항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애시당초 이 전체 사건에 대한 부분을 덮어버렸습니다. 당시에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 또 전북 버스의 스피커가 왜 떨어졌는지, 또 떨어졌으면은 동영상 상황으로 봐서 한 대의 버스가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치지만은 그런 상황에서 스피커가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또 전북 경찰차들이 왜 집중적으로 전라도의 경찰차들이 집중 투입이 됐는가, 뭐 이러한 여러가지 의문들이 많고, 이 문제는 덮는다고 제가 국정감사에서 그랬습니다. 이것이 경찰들이 덮는다고 덮어질 사건이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거짓 불법 탄핵을 덮듯이 이 사건도 2017년 3월 10일의 사건은 덮여버렸습니다. 대한애국당에서는 2년 이상을 투쟁을 했습니다. 그 어떤 정치인도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어떤 언론 방송도 우리가 광화문 텐트 투쟁을 하기 전까지는 한 줄의 언론 방송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국정감사에서 민감용 경찰청장은 거짓정을 했습니다. 방어벽이 없었다고 해요. 방어벽이 4겹 정도의 방어벽을 치고 있었고, 또 안국역 4번역 출구에 입구를 경찰들이 방패로 막고 있는 바람에 이정남 열사 같은 분은 입구에 올라오다가 거기 CCTV에 다 찍혀 있습니다. 올라오다가 뒤에서 사람들이 워낙 많이 오니까 거기서 쓰러져서 밟혀서 돌아가신 겁니다. 이것은 명백한 경찰의 과실이고 경찰의 살인 방조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모든 법적 강구를 하겠다. 지금 좌파 정권의 불법성이 2017년 3월 10일 탄핵에부터 시작해서 이러한 문제까지 불법성의 연속성이 있습니다. 좌파들 한 사람, 그것도 쇠파이프 들고 경찰들을 두드리 패고 경찰차 방화하고 경찰차
28대 정도 다 때려 부수면서 그러면서 한 사람 돌아가셨는데 1년간 모든 국민들을 어떻게 선동했습니까? 저항하지 않으니까 이 국민들을 바보로 하는 겁니다. 이 사건 하나로 보더라도 이제 우파 보수 국민들이 정신 차려야 됩니다. 왜 그렇게 좌파들한테 용기 없이 그렇게 계십니까? 그 근본 원인은 누구냐? 그것은 정치인들이에요. 정치인들이 굴종하고 정치인들이 겁먹고 정치인들이 다 도망가 버리니까 어느 국민이 용기를 내가지고 저항할 수 있겠습니까? 광화문에 24일자 3.10 애국 태극기 항쟁 진상규명 텐트를 친 근본적인 이유는 진상규명에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정말 힘들어하는 좌파 독재를 막아야 된다는 마음을 가지지만은 굴종하는 정치인들 때문에 용기 없이 그냥 있는 국민들한테 용기를 드리는 겁니다. 거짓은 거짓이고 살인은 살인인 겁니다. 그것을 덮는다고 해서 덮여지는 사건이 아닙니다. 많은 국민들한테 진실을 알리고 어떠한 생명도 생명의 귀중함을 알리는 계기가 될 거라 그렇게 봅니다. 생명에는 좌파와 우파가 없습니다. 모든 생명은 귀중한 것입니다. 좌파가 죽으면은 영웅이 되고 우파가 죽으면은 그냥 이렇게 묻혀도 되는 겁니까? 그것도 명백한 공권력에 의한 살인인 거 아닙니까? 전 세계가 주목할 겁니다. 댄 슈나이더 보수연합, 대연합, 또 에이바 일본 보수연합, 또 고던창 이런 분들을 만나서 2017년 3월 10일에 불법 탄핵과 공권력 살인에 대해서 전달을 했고 이분들과 같이 세계적인 공조를 통해서 압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싱가포르 회담 있었고 여기에서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우려를 했던 미국은 지난해 10월 1일부터 10월 6일까지 제가 방문해서 국무성과 NSC에 얘기했던 요구를 했던 그 내용대로 2차 미국 회담은 결렬되고 또 종전선언은 체결하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종전선언 했으면은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냥 이 안보쇼에 다 넘어가는 겁니다. 그들의 순서는 종전선언, 국가보안법 폐지, 작전권 해수, 주한미군 철수, 평화협정, 그리고 연방제, 사회주의 통일 이 순서대로 갑니다. 그런데 일개 국가에서 상식적인 국가라면은 회담에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담에 실패했다고 회담 실무진을 반당 반혁명 세력으로 몰아서 처형하는 것이 이 김씨 세습 정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괴뢰 정권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상식적인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으로 상식 밖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봉건 왕조 세습 국가다. 이시 왕조에서 북한은 김씨 왕조로 바뀐 것밖에 없습니다. 이조시대 때, 조선시대 때 그렇지 않습니까? 왕이 사약을 내리면 사약을 먹는 겁니다. 왕이 칼을 들면 이유도 없이 죽는 겁니다. 지금 북한의 괴뢰 정권이 그런 거예요. 지금의 문재인 씨가 베트남 공산 혁명이죠. 그들은 베트남의 월맹에 의한 공산화가 됐습니다.
그의 자서전에는 월맹에 의한 공산화를 보면서 희열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대통령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베트남은 월맹에 의한 공산화가 되면서 2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어떻게 죽었느냐? 같은 형태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의 반당 반혁명 분자로 몰려서 2천만 명을 죽였어요. 월남 당시에 자본주의 지식인들, 종교인들 거의 다 처형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우리가 이렇게 처절하게 싸우고 있는 것은 지금 문재인 좌파 정권이 하고 있는 것이 눈에 너무나 명확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김정은에 의한 적화가 이루어진다면은 대한민국의 5천만 중에서 2,500만은 죽일 겁니다. 그들의 횡포가 고무부를 고사포로 쏘고 목을 매달아 가지고 평양에 걸어놨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 형을 대낮에 독곡물로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면은 대한민국이 공산화가 돼버리면은 대한민국이 남한에 있는 자본주의에 물들어 있는 이러한 자유민주주의에 물들어 있는 이 사람들 그냥 두겠습니까? 저는 2,500만 이상이 죽을 거다. 거기에는 우리 애국 국민들의 아들, 딸, 손자, 손녀들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이제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왜? 우리 상대가 그냥 주사파, 반미주의자, 또 지금 문재인 정권의 친북주의자 이자들 뿐만이 아니라 민노총이 장악한 언론, 방송, 또 그들의 불종하고 있는 사법부. 더 더러운 것은 그들의 잘못을 알면서도 말하지 않는 회색주의자, 회색분자의 정치인들입니다. 자유한국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탄핵에 대한 근본적인 불법성, 거짓을 밝히지 않으면은 촛불 그들의 혁명을 인정하고 지금 그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소위 말하는 붉은 적폐, 붉은 세력들의 적폐에 대해서 역사의 심판 혹은 법정의 심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유한국당하고 대한민국당이 근본 다른 것이 그거예요. 탄핵을 묻고 간다? 그들이 만약에 사회주의 연방제를 하고 대한민국의 적화가 되는 그 순간 탄핵을 묻는 그 사건이 얼마나 대한민국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가를 우리는 느껴야 합니다. 대한애국당과 애국 동지들이 힘들지만은 초창기에 소위 말하는 많은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조롱당하다시피 하면서도 우리는 태극기를 놓지 않았던 근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가 잘 살아보겠다고 이렇게 텐트 치고 투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국민들이 대한애국당에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대한애국당의 그 용기, 또 애국동지들의 열기, 애당심, 애국심. 어제 퀴어 축제가 있었죠. 동성애 축제입니다. 어느 정당도 동성애 찬성하는 정당은 있어요. 소위 말하는 차별법이라는 이름으로 어느 정당도 당당하게 동성애를 반대하는 정당은 대한애국당밖에 없습니다. 아닌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표를 의식하는 것은 맞지 않다. 우리가 너무 보수적이고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에 있어서 지켜야 될 윤리, 도덕은 있는 거지 않습니까? 민노총이 저렇게 행패를 부리고 자기들 세상이냐. 대통령이라는 자가 민노총 위원장한테 꼼짝을 못하니까 어디 경찰청장이 경찰이 민노총하고 싸우겠습니까?
탈법 불법을 해도 아무런 대책을 못 세우고, 그것도 정부의 조선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 정책을 이행하는데도 민노총이 가라막고 있는데도 다들 말 못하고 있는 이 세상이 이게 나라냐, 이렇게 이 촛불 광장에서 떠들었잖아요. 어제 여러분들 보셨어요? 피켓. 도대체 너네가 얘기했던 이게 나라냐고 물으면은 우리는 그렇게 되묻습니다. 이건 나라냐? 이건 나라냐는 거야. 이것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은 정의가 살아있고 진실이 살아있고 원칙이, 그 원칙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인 헌법적 가치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또 이승만 대통령의 자유민주주의적 근구, 그러한 부분들을 지키는 것이, 그것이 원칙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아침 광화문 텐트 투쟁 24일째, 박근혜 대통령 옥중 투쟁 794일째 되는 오늘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왜 이렇게 투쟁하는가, 왜 투쟁을 해야 되는가, 왜 대한애국당이 모든 짐을 다 져야 되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많은 변화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아마 느끼실 거예요. 그 외롭게 투쟁하던 1년 6개월이죠. 우리가 2년이 8월 30일이니까 그죠? 계룡산으로 따지면은 딱 2년 동안 우리가 그 어려운 투쟁을 했지만은 지금부터는 외로운 투쟁이 아닐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대한애국당을 녹화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다음 총선에 우리와 같이 할 거다. 그러한 자신감을 가지시고 우리 지도부가를 믿어주시고 대한애국당이 가는 길이 대한애국당만 잘 되는 길이 아니다. 지금 자유한국당 내에 반이 탄핵 찬성파입니다. 그래서 탄핵에 대한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도 계파를 가지고 있는 김무성, 폐륜짓을 했는 홍준표, 그들 계보가 반입니다. 자유한국당의 한계가 여기 있는 겁니다. 탄핵을 얘기할 수 있는 구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한국당은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할 거다. 우리가 감히 얘기하잖아요. 많은 새로운 인물들이 들어오고 또 들어오지 않으면은 자유한국당이 다음 총선에 당선돼서 들어가는 사람들 중에 탄핵에 대해서 반대하고 탄핵에 목소리를 내는 사람은 15명에서 20명도 안 됩니다. 나머지 100여 명은 전부 다 탄핵에 우리는 관계 없었다. 또 탄핵에 반대했다. 찬성했다.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탄핵을 묻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애국당이 많은 의석을 가지고 국회로 들어가야 된다. 이 거짓 탄핵, 대한민국을 좌파들한테, 좌파들 아가리에다가 그냥 대한민국을 갖다 바친 이 탄핵에 대한 목소리를 계속 내고 촛불 쿠데타 세력에 대한 응징을 하기 위해서라도, 또 좌파 독재 정권을 막기 위해서라도 투쟁력 있는 이 탄핵 반대 세력,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 세력, 이 세력들이 21대 국회에 대거 국회로 가야 됩니다.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은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새빨간 정권입니다. 그냥 쉽게, 여러분들이 그냥 쉽게 저들이 무너진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투쟁을 통해서 그들을 무너뜨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21대 총선에 이러한 절박한 상황들을
많은 국민들한테 알려주시고 또 그것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저희 대한애국당 동지들의 또 많은 분발을 부탁드립니다. 서명대에 계시는 동지들께서 각 시도당 위원장을 중심으로 서명대 활동에 박차를 가해 주십시오. 우리가 애국 텐트 투쟁 밤을 새우면서 비닐 덮고 자는 한이 있더라도 또 이렇게 투쟁하는 분들이 있고 지역에서 서명대 투쟁을 통해서 당보도 돌리고 또 우리 관련되는 전단지도 돌리면서 많은 분들이 애국당에 입당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